안녕하세요. 열정의 넘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목동 14단지 재건축이 이제 49층 5천 가구로 재건축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26일 날 서울시에서 이제 정비 계획이 이제 수정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사를 보면 정비 계획안을 보면 용적률 300% 이하고 이제 최고 층수 49층 이하 5,181가구 공공 임대주택이 738가구 이렇게 이제 가결이 됐고 당초 계획했던 거는 60층인데 이제 신통 자문 회의 결과 요거 이제 49층 이하로 이제 조정이 됐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통과한 계획은 이제 입수를 못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공람공고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최소 평형은 몇 평인가? 몇 평을 사야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호가는 제일 작은 평수 얘가 23평 같은 경우가 12억 9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8월부터 10월까지 12억대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4층이 13억 7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네요. 자, 위치는 이제 양천구천역에 이제 우측편에 이렇게가 이제 목동 이제 14단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목일중학교, 신목고등학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이제 신목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그래도 학교 가기에는 괜찮네요. 그리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좀 비교할 만한 게 목동 힐스테이트가 뭐 16년도에 입주해서 입주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되고요. 요거랑은 이제 직접적인 이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를 하고 얘보다 시세가 높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동 힐스테이트 지금 전용 84가 이제 17억에 나와 있고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9층이 16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요거보다 뭐 10%, 많게는 뭐 20% 이렇게까지 이제 시세가 더 비싸겠죠. 그럼 그걸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구역 내 종전에 이렇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공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아까 학교 있는 쪽으로 공원을 몰았습니다. 이렇게 몰고 기존에 이제 공원 자리들은 1종에서 이제 3종으로 이제 중상향이 된 거고 그리고 뭐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되겠지만은 이제 기존에 이제 3종이었던 데는 이제 공원이 되니까 1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획지가 1, 2, 3 이제 세 개 블록으로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도로도 지금 종전보다 이제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여기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위치하게 돼 있네요. 자,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세대 수는 3,100평이고요. 3,100세대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1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23평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13.36평, 어, 33평 같은 경우는 20.37평, 제일 큰 게 55평 같은 경우 38.27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봐야 될 게 여기 7호 23평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한 거는 전용 84를 받을 수가 있냐 이런 게 궁금할 거고 큰 평수들은 이제 40평대 50평대들은 몇 평까지 무상으로 받을 거냐 요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5평 같은 경우는 이제 38.27평으로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다른 옆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보면 50평대는 이제 무난히 무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목동 13단지랑 조금 이제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목동 13단지도 정비 계획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단지가 세대수는 2280세대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3.7평 정도 됩니다. 그럼 요렇다는 얘기는 아까 12단지가 아니 14단지가 21평이었고 13단지가 23.7평이었으니까 대지 지분이 같다면 결국 13단지가 분담금은 적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기 20평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이제 한 12.22평으로 14단지의 제일 작은 평수 23평보다 대략 한 평 정도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30평이 19.1평, 제일 큰 게 55평이 34.42평이네요. 아까 14단지의 제일 큰 평수 55평이 대지 지분이 얼마였냐면 보시면 38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평 정도가 14단지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동 14단지 정비 계획이 24년 4월 25일 날 이제 공람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기반 시설 기부 체납하는 면적은 전체가 17% 정도 된다. 도로가 6.5, 철도는 빼고 공원이 4.8, 뭐 경관 녹지 4, 사회복지 시설 뭐 유치원 이렇게 되고 획지가 이제 83%, 획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증가를 한 거는 아까 공원이 증가를 한 거, 공원하고 녹지 요것 때문에 증가한 거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공원 자리가 이제 저기 아파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용적률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3종이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하고 4월달 정비 계획에는 60층까지 돼 있었지만 요번에 심의를 통과한 거는 이제 49층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세대수가 기존에 이제 5007세대고 60 이하가 685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2627세대, 85 초과가 1695세대로 33.9% 정도를 차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종전계획과 이제 심의를 통과한 계획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심의 통과한 거는 세대수가 늘었죠. 5181세대 늘었고 임대도 기존에 이제 547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738세대로 14.24%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세대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토지 등록은 똑같고 일반 분양이 종전에 1360세대에서 1343세대로 17세대 정도 줄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43.32%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3,100명이고요. 그리고 여기 8호 초과 세대 수가 이제 1,695세대가 되고 여기 보니까 84가 1,717세대예요.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대략 뭐 한 3,400세대 정도 되니까 그러면 14단지에 뭐라도 제일 작은 거를 갖고 있어도 제일 작은 거가 23평이잖아요. 23평을 갖고 있어도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구나.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평형과 신축 평형을 좀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타로 초과를 몇 평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자, 기존에 요 보시면 49평이 뭐 두 세대, 55평이 58세대 이렇게 합치면 6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60, 전용 165랑 175가 합치니까 뭐 보자.
171세대가 되네요. 근데 아마도 전용 175는 이 12세대는 펜트 세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49평, 55평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전용 165까지는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46평 전용 129 소유자 같은 경우는 신축 전용 135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39평 전용 뭐 108, 109는 114를 분양받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기 32평부터 이제 55평까지 이 전체 세대수를 합산을 해보니까 1520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8호 초과가 이제 1695세대이기 때문에 1695세대. 그러면 5, 7, 그러니까 175세대가 남는다. 그 얘기는 뭐냐? 30평 소유자의 175명도 전용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30평이나 이제 32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 안 하고 이제 84 요렇게 분양 84로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최종 30평까지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30평 종전에 이제 30평을 내가 매수를 하면 전용 8호 초과를 분양받을 수도 분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을 보게 되면 전체 구역의 6.1%를 순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른 데랑 비슷합니다. 공공보행 통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방제시설 해가지고 20%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기부 체납한 거 요거 이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을 247.8%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300%까지 갈 때 이렇게 이제 임대 아파트 547세대를 지어가지고 용적률 300% 이하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임대가 547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자, 이때 임대를 종전 계획에 보면 이제 547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상한 용적률까지 갈 때 보통선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상한 용적률 250%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 상한으로 갈 때 요거에 이제 2분의 1, 이게 50%를 기부 체납을 하는 식으로 이제 용적률 300%까지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요 540 종전 계획은 여기 상한 용적률까지 갈 때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 체납만 한 거 가지고 250 그 상한 용적률을 맞췄는데 요 심의 통과한 거에는 뭐냐? 임대 아파트 세대 수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평형 조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게 허용 용적률에서 이제 상한 용적률 갈 때 임대 아파트도 넣고 그다음에 법적 상한 갈 때 또 임대 아파트도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춘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를 보게 되면 신축 세대수가 이제 5007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연면적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제 7614세대예요. 그리고 그 신축 세대수가 이제 507세대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는 1.52대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데를 이제 보게 되면 1.8대에서 2.0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차 대수를 계획한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14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좀 적은 편이다. 아예 적은 게 아닙니다. 1.52도 적은 건 아니에요. 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계약 면적이 줄겠죠. 그러면 계약 면적이 줄면 결국 요거를 다 합친 게
연면적이 줄 거고, 연면적이 줄어들면 당연히 공사 금액도 이렇게 줄게 됩니다. 그럼 공사 금액이 줄면 당연히 분담금도 좀 줄어들게 되겠죠. 계약 면적이 줄어든 것만큼 공사비도 줄어들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계약 면적을 보게 되면 전용 5구의 계약 면적이 한 36평, 2블럭 같은 경우는 뭐 39평, 뭐 이런 식으로 되고, 84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54평, 180이니까 54평. 근데 대개 세대당 주차 대수가 뭐 1.8이나 2.0대 이렇게 되면 이제 54 계약 면적이 54평이 아니라 뭐 한 58평부터 많게는 한 60평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14단지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서 하는 평균 계약 면적 정도로 지금 계획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제 분담금을 좀 살펴보면 종전자산이 4조 9,563억이고요. 예, 종전 이제 평형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평수 23평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예, 추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33평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 5천, 그리고 55평 같은 경우는 22억 7,500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봤냐? 종전자산 평가액을 대지지분으로 나눠서 대지지분당 평당가를 이제 얼마 정도 했을까? 그냥 궁금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평수 23평의 평당가는 한 8,200 정도 되고요. 27평 같은 경우가 7,700대. 그다음에 31평이 7,490. 그다음에 33평이 7,655평이 5,94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평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55평 같은 경우는 같은 대지 지분이라고 아니 그 대지 지분 평당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약 한 28% 정도 낮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평당 5,500으로 예상을 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 있죠.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5,500,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로 추정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는 19억 1천 정도,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15억 한 3천 정도,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복동 13단지. 그러니까 13단지는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아니, 일반 분양가 평당 5,500, 거의 비슷하게, 같게 했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한 4,300, 네,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전용 84의 일반 분양가는, 1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18억 6천 정도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15억 8천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조합원 분양가 뭐 15억 3천하고 15억 8천 한 5천만 원 정도 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13단지가 5천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일반 분양가는 14단지가 대략 여기 19억 천이고 13단지 같은 경우는 18억 6천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더 이제 비싸다.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 전용 84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자 그래서 지금 13단지 같은 경우는 1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84가 이제 19억 천이기 때문에 아까 목동 힐스테이트 같이 거기 한 17억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를 더 올린다고 해도 그러면 평당 5,500만 원에서 만약에 10%를 올린다. 그러면 19억 천에서 10% 올리면 대략 한 2억이 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21억 정도에 이렇게 이제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요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그래서 13단지랑 14단지를 비교해 보면
일반 분양가는 13단지가 더 낮게 책정돼 있고 조합원 분양가는 14단지가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14단지가 더 좋은 거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뒤에 한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면 자 일단 총 사업비는 2조 5,947억이고요. 근데 여기 공사비가 2조 2,235억인데 평당 750으로 추정을 했어요. 평당 750. 근데 지금은 안 맞죠. 예. 그리고 예비비를 보니까 6% 정도, 예, 평균 한 5% 내외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좀 적당해 보이고, 근데 사업비 대여금 이전은 연 8%로 추정을 했더라. 이거는 좀 너무 높게 좀 잡은 걸로 보이고, 이게 예전에 그 금리가 한참 높았을 때 기준으로 보면 진짜 요 정도를 이제 잡았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대여금 이자에 대해서는 금리가 이제 더 내리 뭐한 4에서 한 5%, 4%보다는 한 5% 정도 요 정도 잡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도금하고 이주비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이제 개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 사업비를 이제 총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나눠 봤더니 912만 원 평당. 그러니까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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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평당 912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13단지랑 좀 비교를 해보면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800입니다. 지금 14단지가 평당 750만 원 했으니까 더 높게 돼 있죠. 13단지가. 그리고 당연히 뭐 이주비나 이런 비용들은 개별 부담하는 거는 다 똑같고. 자, 그래서 여기 평당 요걸 보게 되면 13단지는 연면적 평당으로 계산하면 1,018만 원 정도를 전체 사업비로 추산을 했지만 지금 14단지 같은 경우는 912만 원이란 말이에요. 912만 원. 912만 원. 그럼 요걸로 보면 평당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아까 공사비는 평당 이제 50만 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14단지의 정비 계획은 13단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덜 잡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평당 50만 원 정도 덜 잡혀 있고 기타 사업비도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덜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적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게 뭐 관리처분 계획까지 이제 가게 되면 결국 이런 이제 사업비들이 다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되면 현재 추정한 분담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4.99%고요. 그래서 23평 소유자가 전용 8사를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담금이 3억 7,400이고 27평, 뭐 28평 소유자가 8사 신청을 하게 되면 1억 1,100을 분담하면 되고 그다음에 33평 소유자는 99 전용 99를 신청하면 5,160 정도로 이제 분담금 내면 되고 전용 108 네, 분양 평수는 이제 39평 같은 경우는 전용 114를 신청했을 때는 1억 1,800을 이제 환급을 받고 그 다음에 46평 같은 경우는 전용 135를 신청하면 5,900을 이제 환급을 받는다. 그리고 55평 같은 경우는 전용 165 제일 큰 평수 그러니까 이 펜트 빼고 펜트가 분양가가 지금 훨씬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전용 165를 신청하게 되면 3,400 정도 부담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공사비가 750만 원 기준이고 현재 사업비 기타 어 사업비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게 지금 책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분담금은 보다는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 가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13단지 어, 분담금표입니다. 13단지가 14단지보다 사업성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지 지분이 같다면 결국 분담금은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20평 같은 경우 얘가 그 14단지 23평보다 대지 지분이 한 평 정도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분담금이 얼마 나오냐? 이제 4억 4,500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까 그 대지 지분 한 평당의 이제 평당가가 대략 이제 8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지 지분 한 평이 줄죠.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23평이 팔사 신청했을 때 3억 7,400이었으니까 그러면 대지 지분 한 평 거 적은 거 요거 플러스를 하니까 맞죠? 차이 나는 게 대지 지분 한 평도 분담금이 차이 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뭐 34평이 41평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뭐 3,300만 원 정도 뭐 환급 받는다라는 거. 뭐 요렇게 요걸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사비 증액분 같은 경우는 평당 7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최고 층수 49층 이하로 지을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공사비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0에서 950만 원 정도는 돼야 시공사가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 정도 공사비가 이제 오를 것 같다. 오를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일반 분양 가격을 올려가지고 퉁쳐야 되는데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 19억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 1억 정도 이제 올려가지고 한 20억 초반 요 정도의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다면 어느 정도 공사비 증액분을 퉁칠 수는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쉽지를 않아 보인다. 결국 주변 시세가 이제 더 올라야 올라서 분양가를 더 많이 올려야 공사비 증액분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 시세 기준이라면 관리처분 계획까지 가게 되면 현재 추정한 분담금보다 더 분담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랑 이제 중도금 금융이자 요거 이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내 거, 조합원들 거 오른 것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여기 일반 분양이 많잖아요. 일반 분양 수입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13억, 23평이 현재 13억대에 지금 나와 있고, 분담금이 한 3억 7천, 전용 84를 분양 신청했을 때 분담금이 3억 7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주비 이자랑 뭐 중도금 이자, 뭐 요것도 뭐 적게는 요것도 한 1, 2억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재건축 부담금이 한 2억 원저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거 다 합치면 뭐 16억 7천에 플러스 한 3, 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20억에서 한 21억 정도.
요 정도가 실매입가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요 공사비 증액분을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추가 부담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목동 14단지 정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